바이스톰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을 수 있는 곳. 대한민국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한국 드라마를 무서워한다는 북한이죠.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의 위력입니다. 최근 BBC가 공개한 2022년 영상으로 알려지게 된 이 소식은 공개적으로 아이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김정은이 한국 드라마를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드라마라는 장르가 가진 문화적 파급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 드라마의 문화적 파급력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중심에는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있고 그들과 우리 한국 대중문화는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탄생한 이래 공개된 모든 작품들, 비영어권만이 아니라 영어권 포함 모든 작품들 중에서 역대 최고의 시리즈는 압도적인 차이로 오징어 게임이며 최선두에 서 있고 역대 15위 안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넷플릭스와 우리 대중문화가 동맹관계라고 분석한 곳은 바로 프랑스의 주간지 챌린지스입니다. 6년 만에 미국 플랫폼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었고 한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이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플랫폼이 된 넷플릭스는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와 동맹관계라는 것인데요. 또 다른 매체 프로그램 TV 또한 오징어 게임부터 더글로리까지 이제 넷플릭스를 켰을 때 추천 리스트에 한국 콘텐츠가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는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들이 한국 작품의 프랑스 내에서의 성공이나 세계적 성공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놀라운 성공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현상에 놀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K 콘텐츠가 프랑스 가정을 휩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프랑스에 공격적으로 한국 작품을 풀고 있는 현재 상황.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혁명 같은 작품이 있었다는 기사는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들의 대범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K-팝 컬처라는 책의 저자 오피리 쇼쿠프의 의견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디에서나 영감을 얻고 이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글로벌 취향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플랫폼들 중 진정한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는 넷플릭스라는 기사였는데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있는 현재 그 경쟁을 판가름지는 요소 중 한 가지로 그 플랫폼 내에 얼마나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K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느냐도 포함이 된 상황인 것이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예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얼마 전 동남아시아에서 공격적인 확장을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은 바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그 효과의 미미함으로 인하여 투자를 줄이고 인력을 대폭 감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대신 자본을 미국 오리지널 제작과 한국, 일본, 인도의 콘텐츠 라이센스 구매 비용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나 같은 전략이라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한국의 콘텐츠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아마존이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1등 기업인 넷플릭스의 현재 시점 비영어권 콘텐츠 탑 10에 무려 5개가 한국 콘텐츠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앞으로 등장할 위력적인 콘텐츠들까지 생각한다면 글로벌 OTT 플랫폼 기업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죠. 지난 연말부터 공개된 마이데몬이나 경성 크리처와 같은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한국 작품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2024년에 한국 콘텐츠의 위력은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드라마 지옥으로 넷플릭스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우뚝 선 연상호 감독이 각본에 참여한 드라마 선산도 지난주 공개 즉시 세계 탑 10 순위에 7위라는 훌륭한 스코어를 선보이며 데뷔하였습니다. 외신들이 소개하기를 한국의 또 다른 작품 선사는 영화 부산행과 드라마 지옥으로 스릴러 팬들과 영화 광들에게 유명한 연상호 감독 각본에 김현주 배우를 비롯한 일명 연상호 사단의 작품으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며 선산을 물려받은 가족들의 과거와 충격적인 사건,
기이한 한국 현상을 보여주는 어두운 서스펜스로 가득한 작품이란 것인데요. 현재 국내외 평가를 보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의미와 한국적인 무속 색채가 곁들여져 있어 좋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연상호 감독 사단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1화를 보기 시작해서 작품이 어떤지는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드라마의 시작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드라마가 아니라 장편 영화였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고 평가했으며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산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소소한 걸작이지만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이 정도로 훌륭하게 만든 TV 시리즈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었다면 엄청난 걸작으로 칭송받았을 것이고 에미상을 휩쓸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이 끊임없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대작을 제작함으로써 그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소소한 걸작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작이 큰 화제를 낳지 않게 될 거라는 의심이 든다. 슬프게도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할리우드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 시상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이 훌륭한 재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 방금 공개된 6개 에피소드를 다 봤다. 재미있었는데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건 마치 영화 곡성의 비초자연적 버전처럼 보인다. 난 이렇게 줄거리가 뒤틀린 미친 이야기를 좋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릴러 장르 매니아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계속 한국 드라마들로 큰 성공을 이어가는 이 현상은 비영어권 영화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변곡점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 공영방송 ARD의 뉴스 매체 타그샤는 최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바 있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실화 기반의 스페인 영화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비영어권 영화가 넷플릭스의 상위권 목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 한국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드라마만큼이나 한국 영화의 넷플릭스 내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 그 포문을 열 영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영화는 바로 범죄도시라는 한국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낸 최고의 스타 배우인 마동석 배우 주연의 황양입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매체들은 한국판 매드맥스의 등장이라면서 미친 영화의 탄생이 예상된다고 호평하고 있는데요. 리뷰 매체 밀레니엄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기말 세계관을 좋아하는 관객들은 할리우드 영화를 즐겨봐왔겠지만 2024년에 그들을 구원해주리는 한국 프로덕션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하는 액션을 약속하는 이 디스토피아 영화가 곧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글로벌 제목으로는 배드랜드 헌터스로 공개되는 이 작품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화끈한 액션으로 국내에서도 최고의 액션 스타이며 세계적으로도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으로 전세계 관객들에게 일명 최애 캐릭터로 등극한 이후 마블 스튜디오의 이터널스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된 마동석 배우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마동석 배우 특유의 묵직한 액션 스타일을 좋아하는 전세계 관객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을 본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아직 존윅 세계관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 사람은 그 세계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우리는 넷플릭스에 더 많은 마동석이 필요해. 1월에는 영화가 별로 없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 예고편이 나와서 나를 매우 흥분시켰어. 난 항상 마동석 팬이야. 액션으로는 그 누구도 마동석을 이길 수 없어. 마동석이 나오면 자동으로 보게 돼. 마동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 마동석은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 한 명이야. 시리즈였다면 정말 더 대박일 텐데. 마동석을 2년 전에 알게 되었고 난 그의 영화를 좋아해. 그가 사람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라면 6시간 동안 계속 볼 수 있어. 간단해. 마동석이 보이면 그럼 봐야 되는 거야. 우리에겐 마동석 유니버스가 지금 당장 필요해.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적 서사의 완성도나 예술성을 기대하는 관객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환상적인 액션 시퀀스를 즐겨야 할 영화인 것이죠. 사실 마동석 배우의 화끈한 액션과 매드맥스와 같은 분위기의 혼합, 거기에다가 좀비까지 등장한다면 이것만으로 최고의 액션 영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개된 예고편
편에서는 기존의 마동석 배우의 액션에 더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씬들이나 마동석 배우 특유의 위트 있는 대사들도 들리기에 더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영화 황야가 대성공하여 범죄도시와 같은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시리즈로 거듭나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공개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